지금 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46채 보유하고 있어. 총 자산은 70억 정도가 넘게 되고 순자산은 40억 달성하게 됐지. 현금 흐름은 월세 수익만 1000 이상을 지금 갖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 펼쳐가지고 한 6천에서 7천 정도 평균 매달적으로 수익을 갖추게 된 케이스야. 나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한 달에 3만 원 썼었어. 그 당시에 책을 3년 동안 1000권 읽었었거든. 이 전략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 전략하는 시기에 부자의 그릇은 커지게 돼. 나는 부동산 투자를 두 가지로 나뉘거든. 갭 투자와 월세 투자야. 위기 상황일 때 빛을 보는 게 월세 투자인데 이 월세 투자 꼭 가져가야 돼. 안녕, 나는 투자캐스터라고 해. 나는 작가 겸 유튜버 겸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야.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주요하게 부동산 쪽 관련된 사업하고 있고, 이제 사이드로 뭐 파티룸이라든가 뭐 이런 주차 관련 그 등등등 수많은 투자하고 있어. 나는 경제적 자유는 이미 5년 전에 달성을 했어.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급 이상에 해당되는 수익이 들어왔을 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이미 5년 전에 월세 소득으로 순수하게 월급 이상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어. 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투자를 월세로 시작을 한 케이스야. 부동산 여러 가지 분야 투자를 해오면서 월세 소득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케이스지. 나 같은 경우는 직장 취업을 2010년 12월 달에 취업을 했는데 2011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한 케이스야. 첫 번째 월세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5,700짜리 아파트를 2,700에 대출을 받고 1,500만큼 신용대출을 활용을 한 플러스 거기다 보증금까지 더해져가지고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금액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었는데 월세 수익률은 27%였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분양권을 투자를 했었는데 포항에 수백 대 1에 해당되는 경쟁률이 생겨있던 분양권이었었거든. 이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가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분양 담당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로얄층에 있는 지금 취소돼 있는 물건이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즉시 바로 계약을 했던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분양가가 2억 1,500이었거든. 근데 입주했었을 때 2억 1,000으로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500 투자를 해서 포항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었어. 그 아파트는 최고치 4억 7천까지 올라가 있는 물건이지.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만 접근을 했어. 광양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알게 되어서 300에 한 채씩 두 채를 2013년에 사게 됐어. 그 이후 2014년부터는 아랍이라는 곳에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1년 만에 300만 원으로 10채를 사게 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냐면 그 당시 광양이라는 집값이 반토막이 나 있었거든. 폭락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나는 같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한 케이스고, 이를 월세 투자와 연계를 시켜서 분석을 해보니까 초창기 저평가됐을 때 채수를 막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월세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해외 주재원 근무 5년 동안 했거든. 28채를 해외에서 그렇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2019년부터 또 폭락했던 창원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돼. 2013년부터 18년까지 그렇게 광양에 투자했던 그 아파트가 투자금 대비 10배 이상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내가 실제로 결과를 내다 보니까 확신이 있어서 창원에도 20채 가까이 늘리게 된 케이스인데, 창원에 6천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어. 2018년 때 물건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600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6천에서 600 더해지니까 6,600의 총 투자금을 들이게 되고 전세를 6,500에 맞출 수가 있었거든. 그걸 100만 원 투자하게 됐던 그 물건이 현재 1억 3,750만 원인 평균 매매가를 지금 이루고 있어. 그 얘기는 100만 원 투자해서 7,150만 원 수익을 냈다라는 건데 71% 아니야. 7,100%야. 그 정도로 저평가 구간일 때 사게 되어서 순자산 40억이 넘는 자산을 달성하게 되었지.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46채 보유하고 있어. 11채가 재건축 물건이고 5채는 갭 투자 물건, 30채는 월세 투자로 해서 46채 전국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총 자산은 70억 정도가 넘게 되고 순자산은 40억 달성하게 됐지. 현금 흐름은 이자 다 뗀다고 하더라도 월세 수익만 1,000 이상을 지금 갖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 펼쳐가지고 한 6천에서 7천 정도 평균 매달적으로 수익을 갖추게 된 케이스야. 나 같은 경우는 한 3가지로 분리를 하거든. 사업
사업소득, 그리고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 소득이 있고 단기 임대가 있고 양도차익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재건축 등등등이 수익이 갖추어져 있고 금융소득은 주식도 한 2억 정도 하고 있고 코인도 물론 하고 있어. 배당이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저작권 투자도 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펼쳐놓은 상태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법인 소득이 있고 그 관련된 강의라든가 인터넷 강의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파티룸에 파생된 주차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펼칠 사업 구상 지금 여러 투자자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양한 사업들 많이 펼칠 예정이야. 나 같은 경우는 21살 때까지 48kg의 그 몸무게가 나갈 정도로 빼짝 말랐었어. 그러니까 다들 뼈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약했고 정신력도 너무 약했어. 그런데 부모님이 예전에 선생님 같은 경우 박봉에다가 너무 힘들었던 그 부분으로 3D 업종이라 불렸었거든. 너무 가난한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월세 단칸방에 살면서 4인 가족이 한 룸에 그렇게 살아야 됐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같은 교사로서 맞벌이 하시고 조금 가난해서 벗어났다라는 그 생각들이 들거든. 그 정도로 가난했던 기억과 조금 더 버니까 풍요롭다라는 그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가정을 지키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 많이 벌고 싶었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대학교 때 알게 된 거야. 왜 그러냐면 대학교 때는 취업이다라는 그 결과치들이 있으니까 취업 잘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둘씩 자격증 공부하고 이제껏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주어진 시간에 걷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대학교 때 깨달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맨 마지막에 불 끄고 오는 사람이었거든. 너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토익이든 자격증이든 학과 공부든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던 거는 빠르게 알게 되면 무언가 목표를 했던 것들을 빠르게 알았을 때 준비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빨리 알고 싶었어. 뭐든. 어린 시절부터 그 가난한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배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친했던 선배가 21년 차에 한 과장님이셨는데 그 과장님이랑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자산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 얼마만큼 자산을 갖추셨는지 궁금했거든. 왜 그러냐면 21년 차 과장님이 곧 나의 미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야. 근데 그 과장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거든. 꽤 많은 자산을 갖추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 너무 놀랐어. 저금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부동산이 한 채도 없으신 거야. 직장 생활도 대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발견을 해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내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 과장님과의 대화에서 알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1년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던 거지. 나는 딱 두 가지 알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던 것 같아. 첫 번째는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마다 부동산 경기는 다르다. 이 두 개를 깨닫고 부동산에 좀 더 수월하게 결과를 냈던 것 같거든. 그 첫 번째가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다. 나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취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배가 됐던 용어가 있어.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거든. 그때는 서울 부동산이 2008년부터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 그런데 2010년 취업하고 난 다음에 2011년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사이클이 있구나. 계속 상승하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는 이런 부동산 폭락기에도 지역마다 부동산 하락이든 상승이든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서울 집값은 계속적으로 2014년까지 계속 내려갔었는데 창원이란 지역, 지방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 하던 아파트가 2억으로 올라가는 거야. 1억 하던 아파트를 얼마에 살 수 있었냐면 1,000만 원에 살 수가 있었어. 근데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억에 해당되는 수익이 나다 보니까 10배 수익이 나는 거야. 그 당시에 열채 사셨던 분이 계셨어. 열채라고 하면 1억 투자를 해서 10억으로 2년 만에 달성이 됐다라는 거죠. 서울은 그렇게 폭락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등하고 있었던 것이었어. 그 창원 같은 경우도 1억 했던 집들이 5천으로 떨어졌던 그 상황이었어. 지역 주민 사람들은 집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라고 외치는 그런 시기에 나 같은 경우는 선행적으로 광량 투자를 해서 너무나 큰 자산들을 불린 그런 상황에서 창원을 선택을 하게 됐던 거지.
창원이란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는 뚜렷했어. 첫 번째로는 뉴스를 틀었는데 창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 역전세가 나서 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이 단체 협약을 해서 이를 제보를 하는 영상이었어. 나는 이 뉴스 보고 창원에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 과정이 중요했어.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분양 물량과 인구 증감을 보고 투자를 하게 돼. 근데 나는 이 인구 증감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늦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선이고 이후에 후가 인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창원이라는 그 지역에 왜 폭락했는지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어. 첫 번째는 조선 수주 물량 제로와 두 번째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었어. 원전 관련된 부분은 난 뚜렷하게 너무나 잘 아는 게 내가 한국수력 원자력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이었는데 보통 원전 같은 경우는 2개 호기만 짓거든. 그런데 신고리 3사 짓는 그 시기에 아랍에 4개 호기를 동시에 지은 거야. 4개 호기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초호황을 부과했던 게 창원이란 도시의 원전 관련 산업들이었어.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 3명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그 배로 인구적인 증감도가 따라졌기 때문에 창원 집값들은 계속 우상향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탈원전 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 상황들이 안 좋아졌던 거였어. 그러다 보니 이런 탈원전 정책 그리고 조선 경기가 안 좋았던 그 부분으로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부분 때문에 폭락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경제 기사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 창원에 인구가 다시 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경제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사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창원에 신규적인 투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조단위 투자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구는 다시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창원에 투자할 수 있었어.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인구를 보고 들어가게 되면 늦는다라는 것이야.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선행적으로 한다면 더 빠르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점 잡을 수 있는 투자법이 완성이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한 달에 3만 원 썼었어. 지금도 머리 같은 경우도 셀프로 지금 이발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 당시에 책을 3년 동안 1000권 읽었었거든.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제외하고 모든 시간들은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던 시기가 있었거든. 그 시기 같은 경우는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책만 읽었던 시기였었는데 나가지 않다 보니까 쓰지 않게 되었고 그 당시에 3만 원 정도 쓸 수가 있게 되었지. 이 전략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 전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더 쉽다. 나는 그 이유를 부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부자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3가지 단계가 존재를 하게 돼.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 투자를 하는 단계, 부자가 되는 단계. 종잣돈 모으고 투자하는 그 과정들은 수없이 반복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종잣돈 모으는 단계, 전략하는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인내와 절제를 기를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야. 지금도 조단위에 해당되는 그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극도의 전략생활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비 올 때 세차를 하거나 잼을 하나를 사기 위해서 먼 길을 간다거나 이런 부자가 되었음에도 전략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인내와 절제했던 그 과정들로 부자가 됐기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산 역시도 공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더 늘려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부자의 그릇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내와 절제를 했을 때 부자의 그릇은 커지게 되거든. 벼락부자, 로또 당첨자 같은 경우는 그 부가 담기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 부자의 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이 전략하는 시기에 부자의 그릇은 커지게 돼. 그러다 보니 이 전략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 나 같은 경우 46채 중에 44채가 소형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작아. 28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150만 원 나왔어.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치를 분석을 해봤는데 한 600에서 700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고. 내가 46채 보유하는 중에 20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있어.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돼서 더 이상 등록한다고 하다 종합부동산을 줄일 수가 없는데 60m 제곱이하는 임대사업자를 활성화 방안을 지금도 계속 논의 중에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한다라고 뉴스가 떴거든. 소형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가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재산세도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은 아예 제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이 세금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지. 나는 부동산 투자를 2가지로 나뉘거든. 갭 투자와 월세 투자야. 갭 투자는 수익을 극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이라든가 자신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만큼 안정된 수익이라고 해서 나는 수비수라고 생각을 해. 부동산 투자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 공격수와 수비수를 조화롭게 이뤄야 된다고 나는 확신하거든. 왜 그러냐면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역으로 거꾸로졌을 때는 극대한 그 손해들로 레버리지 효과로 발생되는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뭐 300, 500 정도이기 때문에 역전세 난다고 하더라도 나간다고 했을 때 부담이 덜해. 그런데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 3, 40%를 낼 수가 있는 게 이런 월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부동산 투자를 했던 그 상황에서는 싼 부동산을 월세화를 시키다 보니까 수익률이 기가 막혀. 얼마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월세를 증액을 했었는데 2천에 50 받았거든. 근데 그 아파트 역발상으로 최저점 나오는 거 6천만 원에 샀다라는 거야. 기준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6.67%로 고금리였음에도 40% 수익률이 나왔어. 40%라는 것은 뭐냐면 2.5년 만에 순투자금을 회수를 해.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잖아? 그럼 50% 수익률이 넘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예전에 이 대출 금리는 2에서 3%였거든. 지금 더블로 뛰었기 때문에 4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안정적으로 월세 비중 가져간다라고 하면 롱런할 수가 있어.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자가 자기 돈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돈 돌려줘야 되거든.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돈 필요해서 전세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한 8천, 한 1억 정도의 투자금이 다시 생겨. 나 같은 경우는 30채가 월세 투자야. 자, 이거를 전세로 전환하잖아? 장단컨대 한 20억 정도는 현금이 들어와. 위기상황일 때 빛을 보는 게 월세 투자인데 이 월세 투자 꼭 가져가야 돼.